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이 화요일도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연, 김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증시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는데요.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미증시 휴장이라 너무 힘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미국은 매년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미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 미증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유럽과 아시아 증시 얘기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엇갈리며 마무리됐는데요. 다우존스는 전거래일 대비 0.37% 내리며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41%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으로 2만 포인트 선을 넘기면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S&P 500은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굉장히 오르내리다가 결국 상승 동력을 잃은 채 0.01%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증시로 넘어가서 볼 텐데요. 유럽 증시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전장보다 0.54% 오르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닥스 지수는 1.62% 뛴 22,908, 영국 런던 증시 FTSE 지수는 0.41% 상승한 8,768, 그리고 프랑스 파리 증시 까크 지수는 0.13% 오른 8,189선에서 모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방위 및 국방 지출을 논의하면서 방산주 중심으로 랠리를 펼친 결과라고 하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에 따른 국방 예산을 대폭 증가하면서 방산주와 항공주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지도자들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 살펴볼 텐데요. 아시아 증시 역시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0.06% 상승했고요.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는 0.27%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유일하게 홍콩의 항생지수만 0.02% 소폭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일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담당 차관부는 현지 시간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방미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등을 예고한 상황에서 양국 간 협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인데요. 분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예외 요청도 다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박 차관보는 미국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TSMC 소식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게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의 협업을 강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은 자사의 반도체 설계 사업 부문과 파운드리 부문을 쪼개서 매각하거나 혹은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TSMC에 출자를 요청한 것인데요.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인텔의 웨이퍼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공장 건설, 첨단 공정 적용, 그리고 미국 기업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TSMC의 탈대만 여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일본의 소식인데요. 일본 경제가 지난해 0.1% 성장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이후로 실질 GDP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 역시 2023년 1.5%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0%를 기록하면서 많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이는 도요타 자동차의 품질 인증 부정 사건으로 생산이 중단된 것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식료품 가격과 임금 정체로 인해서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된 점도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자국 기술기업 총수를 대거 소집해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4년 전 빅테크 규제의 시발점이었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도 불렀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을 앞두고 자국 기업의 기술 국기를 독려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기술기업 보호를 천명한 것은 과거 자국 빅테크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 기조에서 탈피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 지지를 강화한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은 휴장을 했지만 내일부터는 장이 다시 개최가 되니까요. 이번 주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소식들과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진 씨였습니다. 네, 미증 씨 휴장을 해서요. 다른 지역의 이런 소식까지 글로벌 이슈 전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또 미증 씨 개장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미증 씨와 연동되어서 국내 증시에서 뭔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는데요. 이번에는 미증 씨가 휴장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가장 급등했던 그러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요. 민 아나운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셨다고요? 방산주 3대 기업 주가가 오늘 급등세로 출발해 어제에 이어 오늘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장 대비 9% 넘게 오른 63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 로템도 6% 넘게 상승해 8만 9천 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LIG 넥스원도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방산 3대장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LIG 넥스원은 지난 14일 신고가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방산주의 약진은 오늘 미증시 휴장 속 러우 종전 기대감 그리고 방위 지출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유럽 증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덕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 업종 측면에서 러우 종전 기대감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 전망으로 유럽 방산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에서도 방산주의 주가 수급 쏠림 현상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증권가에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도 내년 이익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태원 대신증권연구원은 LIG 넥스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개발 연구 비중이 3분기 26%에서 4분기 32%로 증가하며 이익 성장이 다소 둔화했고 또 수출은 비중이 20% 내외로 아직 저수익성이지만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만큼의 이익 성장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말을 함께 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믹스 개선이 기대되고 또 내년부터 수출 비중이 뚜렷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익 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갓 단계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까지 봐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방산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풍지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관세에 영향이 없는 곳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수급이 몰렸던 섹터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방산 3대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였던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뉴스를 볼 때 저희가 어떤 경제 뉴스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역 적자 미국은 호황, 흑자 한국은 불황, 비밀은 투자액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난해 미국은 9,184억 달러의 무역 적자,
한국은 51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2.8% 성장하며 호황을 이어간 반면 한국 경제는 턱걸이인 2% 성장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역 흑자는 경제에 긍정적이고 무역 적자는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역 수지는 총 저축과 총 투자의 차이로 결정되는데요. 저축이 많고 투자가 적으면 무역 흑자가 발생하지만 이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불황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면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저축률이 낮고 투자가 활발해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무역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서 경제 활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역 적자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지속적인 적자는 산업 경쟁력 악화, 대외 부채 증가,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역 흑자, 적자 단순한 수치보다 그 배경이 되는 투자와 소비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한동안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바로 딥시크 관련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과도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 AI 챗봇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특정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 후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와 공유하는 정황을 포착했고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서 미흡한 부분이 포착이 됐고요. 이에 따라 딥시크 측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보완한 후에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딥시크는 이를 받아들여서 국내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기업의 해외 운영은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 국가가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의 조치를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금은 암울한 소식인데요. 바로 건설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지방 건설사에 대출한 지방은행이 연체율 비상이 떴다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이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부실 속도가 더 빨라서 대출 건정성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7일 발표된 지방은행 실적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42%에서 0.71%로 상승했으며 경남과 광주은행도 각각 0.45%, 0.5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북은행은 1.09%를 기록하며 1%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만에 0.3%에서 1.4%로 급등했습니다. 또 광주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0.5%에서 1.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을 대규모 매각하면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 증가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173가구 중 76%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요. 청약 미달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그런 상황 때문에 지방은행들은 우량자산 중심 성장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예보도 코인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예금보험공사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부실 관련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회수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예보는 금융부실 연루자의 은닉자산을 찾아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회수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보가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다시 갖게 되면서 법인 계좌를 통한 직접 매각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이미 202개의 법인 계좌를 발급했으며 이에 따라 예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도 추가 발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법 집행기관에 법인 실명 계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예보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만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법인 계좌가 생기면 직접 매각이 가능해져서 채권 회수 절차가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관세 전쟁의 패닉 바잉, 원자재 값이 2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원자재를 비축하려는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는 올해 들어 7.92% 상승하며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구리는 15.8%, 주석은 12.31%, 알루미늄 3.43%, 철광석은 3.1% 상승했고요. 철광과 알루미늄을 비축하려는 수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이 런던 대비 톤당 1,200달러나 높아지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역시 가격이 연초 대비 49% 이상 오르는 등 시장 불안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실적에 발표해서 관세가 언급된 횟수는 전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기업들은 상품 가격 인상과 공급망 재편, 그리고 재고 비축 사업 등 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 캠뷰는 관세 대응 전담팀을 따로 구성하기도 했고요. 바코드 스캐너 업체 제브라 테크놀로지는 가격 인상과 공급망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도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서 환해지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전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내용이 나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는 박은강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쇠맛나는 비트로 여름을 강타한 에스파부터 신복고 열풍을 불러온 뉴진스, 그리고 로제 아파트까지 K-팝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한류 드라마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해외 팬들도 점점 늘어나게 됐죠. 이에 날이 갈수록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MZ세대 분들을 위한 핫플레이스, 하이커 그라운드인데요. 네, MZ분들을 위한 핫플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 세계로 인기를 넓혀가고 있는 K-팝이라든지 한국 드라마 덕분에 이제는 핫플을 가보면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곳 너무나 궁금한데요. 일단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하이커 그라운드라는 뜻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이커와 놀이터를 의미하는 그라운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전 세계 많아진 한류 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자유로이 즐기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은 실감 체험형 한국 관광 홍보관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부터 K-팝도 자주 듣고 또 드라마도 자주 보면서 한류와 누구보다 좀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나요? 네, 먼저 1층에 가시면요. 대형 미디어벽 하이커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선보인 강릉, 목포 등 5대 관광 거점 도시를 주제로 창작한 신도시 산수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한국 관광, 한류 관련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K-팝 팬이라면 아마 2층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K-팝을 온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K-팝 그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컨셉의 전시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K-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재현한 서브웨이, 그리고 코인 런더리가 있고요. 또한 안무 연습실 콘셉트의 컬러룸, 실제 음악 방송 무대에 선 듯한 마이스테이지, 우주선 촬영장 컨셉트의 스페이스쉽까지 있는데요. 특히 마이스테이지에서는 XR 기술로 구현된 100여 종의 가상 배경과 특수 효과를 사용하여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기획하고 촬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K-팝 아티스트가 직접 되어봐서 인생 상징도 남기고 또 외국인 분들은 한류 관광 콘텐츠를 직접 또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K-팝을 이렇게 실감나게 체험하고 나시면 3층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3층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하이커 아트리움 기획 전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설치 미술가 서도우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3층과 4층에 걸쳐 설치된 수직형 대형 미디어 하이커 타워도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 콘텐츠들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수직형 미디어로 3층과 4층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다른 독특한 작품이니 한번 방문해 보신다면 이 부분을 관람 포인트로 새겨두셨다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3층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새롭게 오픈한 상설 전시 공간 하이커 스트리트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장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이커 스트리트 전시의 주제는 데일리케이션으로 한국의 일상을 여행을 통해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리라든지 편의점, 노래 연습장 등 평범한 일상을 컨셉트로 한 테마들을 구경해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면서 관광 명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특별 전시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자주 전시가 바뀌곤 하는데요. 현재는 36개 지역의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신비한 로컬 잡화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히어로즈 팝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도 보고 스탬프 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네.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이곳에서 머무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혹시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는 5층을 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청계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험을 하시면서 잠시 걸음을 조금 쉬어가고 싶다 하시거나 또는 너무 열심히 즐기셔서 조금 출출하다 하실 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점점 날이 풀리고 있어서 야외로 외출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 외국인분들의 한국 관광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곳을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찾아가는 방법도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만큼 접근성도 아주 좋아서 찾아가시기도 아주 쉬운데요. 먼저 유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시설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종강역 혹은 을지로 입구역에서 하차하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고요.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을지로 입구역 광교 정류장 혹은 우리은행 종로 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셨다면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여행자들의 소통 공간으로 한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하이커 그라운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즐겨보시면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커 그라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알찬 소식 전해주신 박은강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증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먼저 체크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민 아나운서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끝이 났나요? 네, 기분 좋은 화요일 오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날 미국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는데요. 유럽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 이벤트 부재 속 러우 종전 협상 기대감과 방위비 지출 증가 전망에 따른 방산주 강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장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며 마무리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지수 살펴보시며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 넘게 오른 2600선에서 오늘 마감했는데요. 앞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 고점 부담에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6% 넘게 오른 770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1,6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도 180억 원가량 물량 채운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 홀로 1,800억 원 넘게 팔아들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280억 원 사들이며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기관 역시 320억 원 넘게 사들인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다음은 시가총목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제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6% 넘게 오른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소식 영향으로 오늘 주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분할 배입 및 소각 계획을 이행한 겁니다. 아울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총 12위로 올라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약세 5위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하는 가운데 HLB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황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장중 내내 탄력을 높였는데요. 전일 대비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2626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거의 고점 라인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7% 상승하면서 77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빨간불 켠 모습이 곳곳에 보이기는 했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 되는 모습 보이면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좋은데요. 최근 들어서 특별한 재료는 없이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이제 휴장을 했다 보니까요. 특별한 이슈나 호재가 전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과 섹터들 갖은 호재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 종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어제 상장한 기업이죠. 동국생명과학입니다. 동국생명과학이 상장 첫날 공모가 9,000원 대비 39.2% 상승한 12,5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43.3% 높은 12,900원 선에서 형성이 됐고요.
장 초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최고 15,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기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하루 동안 199만 주 이상 순매도했고요. 금융투자사 그리고 은행, 연기금이 대부분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247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의료 영상 진단용 조영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꾸준한 영업 흑자를 기록하는 중인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95억 원,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주력 제품인 조영제 기반으로 연간 1,200억 원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장 초기에 락업 물량이 70% 이상 묶이면서요. 유통 주식이 제한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동국제약과 특수관계자들의 보유 지분이 6개월간 매각이 제한이 됐고요. 재무적 투자자들도 일부 지분에 대해서 6개월간 락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요 예측 당시 경쟁률이 117.83대 1로 비교적 낮았고요. 공모가가 희망 밴드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서 기저 효과가 나타난 점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락업 비율, 그리고 저평가 인식이 초기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간 매도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제한이 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8.3%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중간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는 22.35% 오른 15,33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상장했던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1시 반 정도에 상한가 터치하기는 했었는데 상한가 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해외 시장까지 이 조영제와 관련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오늘장에서 또 강세를 보인 테마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요. 많은 종목, 많은 섹터가 움직이진 않았고 강조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외에 또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민 아나운서가 오늘 또 로봇에 대해서 집중해보셨다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따라 빅테크가 뛰어든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유일로보틱스는 전 거래일보다 30% 오르며 6만 5천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같은 시간 휴림로봇은 12% 넘게 상승,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10% 넘게 오르며 장중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로봇주가 강세인 것은 테슬라가 독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따른 빅테크가 잇따라 참전을 시사하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가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꾸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앱트로닉에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0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투자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픈AI는 2020년 중단했던 로봇 연구를 4년 만에 재개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직접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플은 스마트홈용 휴머노이드, 비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유일로보티스는 상한가로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빅테크 이슈뿐 아니라 유일로보틱스 신공장 준공 임박 소식에 긍정적 투심이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휴림로봇은 자율이동 로봇 경쟁력 부각과 유상증사 흥행에 힘입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휴림로봇은 자율이동 로봇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파트너사인 이큐셀과 함께 중국 오마크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휴림로봇은 오마크사의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AMR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충분하니까요.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해볼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일단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기 정부의 중동 사절단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서 현지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 측 사절단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 대표단도 참여를 해서 종전에 대한 협상을 함께 나눌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막상 그 주인공이 우크라이나 쪽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요, 트럼프 2기의 이 중동 사절단이요, 사우디 정부와 먼저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표단과도 함께 만나서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지, 그리고 협상 이후에 영토나 다른 자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 종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정상들의 회담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작 전쟁에 당사국은 참여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고위급 이런 인사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 한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 속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이 후반으로 가면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건설 9%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대양전기공업과 SY스틸텍은 모두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내려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했고요. GS건설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하실 건가요? 네, 제가 가져온 마지막 특징주는요. 웹툰 제작과 컨텐츠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업 Y랩입니다. Y랩은 전일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컨텐츠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시간외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날 Y랩은 시간외 거래에서 종가 대비 9.93% 오른 5,370원에 거래됐고요. 거래량은 약 5만 주가 몰렸습니다. 이날 정규 거래에선 전일 대비 3.06% 오른 4,885원에 장 마쳤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경영상 비밀 유지로 계약 금액 공시는 유보됐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소식에 웹툰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Y랩도 함께 수혜를 입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나 계약 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랩은 오늘 장중 16.27% 오르면서 시작을 했고요. 최고가인 26.51%까지 상승해서 6,180원까지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종가는 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Y랩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나왔는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와 엮이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예전에 SBS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랑 엮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역시 큰 기업과 함께 해야지 주가가 오르는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꼈던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리포트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번 여러 가지 리포트 소개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인사이트, 자료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투자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의 LIG 넥스원 투자 리포트입니다.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과 더불어서 방산 및 조선업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총 4순서로 투자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우선 조선과 방산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국내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LIG 넥스원의 24년 4분기 실적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의견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대한국 방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미국 해군과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안법, 관세 위협과 그에 따른 방산법 수행,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0일 미국에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공동 발의되었는데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우선 법이 통과되게 되면 해외 군함 건조와 수리를 금지한 번스-톨리프슨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도 해양경비대 선박에 대한 같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외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 대비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는데요. 미 해군은 24년도에 295척인 군함을 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군함의 구매 비용만 무려 2,544조 원에 달해서 외국 조선소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번스-톨리프슨 법은 60년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입장이 보다 빠르고 또 강하게 변화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시작하는 자국 우선주의의 가치에서 방산업은 수혜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트럼프 주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의 우려보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가자지구 점령을 발언하고 또 파나마 운하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적학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경쟁 우위의 한국 방산주 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좀 존재하죠. 4가지 고려사항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조선소가 기존에 건조 중인 한국 해군의 물량을 좀 해소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건조 물량을 배정했을 때 충분한 건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미군 전력의 핵심인 이지스 전투함을 위주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량 확대 시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크 문제입니다. 사실상 전체 공정 중 도크 기간은 길지 않고요. 일반적인 군함의 사이즈는 국내 조선소의 가장 작은 도크로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바로 암벽인데요. 이 또한 군함은 도크 문제보다는 암벽 기간이 조금 더 길어서 조선소에 부하를 준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폭 덕분에 기존의 암벽 크레인으로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바로 건조 기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내 조선사는 이미 미국의 주력 함정인 알레이버크급의 이지스함을 준하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이미 건조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기본 난이도가 좀 높을 뿐 아니라 미국은 국내에 없는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상함의 경우에는 건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력 문제가 있는데요. 군함 건조 및 설계 인력은 외국인 투입이 불가능하고요. 내국인도 신원조회 및 자격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간과 의지의 문제일 뿐 조선소의 의지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 미국 함정 건조 물량 확대 시 실질적으로 걸림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다만 오히려 건조해서의 관건은 선체를 담당할 한국 조선사보다 전투 체계 및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방산회사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4년 4분기 LIG 넥스원의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4분기 매출액 1조 1,686억 원, 영업이익 627억 원을 시현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약 19%나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 상회 요인은 국내 양산 사업의 볼륨 성장과 UAE 매출 증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4분기 개발 매출 비중은 32%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 성장 대비 이익률 개선 폭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최근 연구개발 인력들의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항목이 세액공제의 영업 외로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에는 저마진 수출 사업 매출이 감소하지만요. 3분기부터는 연결 반영 중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실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해외 천공 사업 양산을 이미 돌입했고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2026년부터 2027년 실적에 실적 성장 기울기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유진투자증권은 수출 기반 성장이 본격화되는 2026년과 2027년 순이익 평균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도 참고하셔서 좋은 포트폴리오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요. 국내 방산 업체들 정말 총출동했습니다. 거기에 LIG 넥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자기 회사의 무기를 이 대통령에게 소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아나운서,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모든 종목에 랠리야 고르게 와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특정 종목만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모든 종목에 좀 고르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런 한 줄 평을 지어봤습니다. 네, 고르게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저한테까지 느껴졌고요. 자, 이번에는 수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 기대감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내일이 기대된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지만요. 내일은 재개가 되니까요. 장이 재개됨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장 전체 흐름도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되는 마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국내 증시에서 보여줬는데요. 내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해라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